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입니다. 3월 2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방송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처음 부산 영상을 만든 지는 1년 5개월쯤 지난 것 같네요. 먹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오른다고 말하지만 임대 수익도 거두고 싶지만 내 것은 팔고 싶어. 자, 특례보금자리론 일주일에 3조 정도 소진되던 것이 지금은 2.5조 정도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점점 사용하는 액수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는 말씀 어제 이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맥시멈 2,000건 정도 2, 3, 4, 5월 특례보금자리론 5월 말경이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면서 지켜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가지고 가고 싶지만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만 내 것은 팔고 싶어. 부산 매도 물량 증가세 매섭습니다. 43,671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매도 물량이에요. 1년에 공급을 43,000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주 물량이 43,0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죠. 올해 2만 개 정도 입주 앞두고 있나요? 매도 물량만 4만 개입니다.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6,000개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도 줄어들어서 1,800개. 하지만 전체 임대 물량 개수를 보면 26,000개라는 숫자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 적을 때는 8,000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8,000개. 그때는 집 못 구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다. 분양권 매도 물량 나는 계속 가지고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만 나는 팔고 싶어. 지금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지금 의미 있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작년 빨간색 선과 지금 크로스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물량 지금 이 상태로 증가한다면 2022년도에 최고 물량 수준을 뛰어넘지 싶어요. 대구는 이미 이 현상을 겪었고 분양권 매도 물량만 4,000개가 나와 있는 시장이거든요. 부산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증가하는 흐름, 이 변화하는 흐름 이거 무시하시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75개 증가, 이번 주에 59개 증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매수 심리 지금 13.2예요. 13.2. 20도 뚫지 못했어요. 20은 뚫어줘야지 언론에서도 그래도 뭐 입이라도 한 번 더 대줄 텐데 그만한 수준에도 오지 못했어요. 화살표 요 2개 표시해놨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인가, 그럴 것인가, 또 그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조정기간이 너무 짧았다. 조정기간이 과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폭등할 때는 부산만 확 풀어주는 바람에 확 날아갔지만 지금은 전국을 다 풀어놔서 부산에 누가 전국에서 부산에 집 보러 온다 갑디까 안 갑디까. 미분양 물량 2,600개, 대구에서 2,600개에서 10,000개를 넘어가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부산 지금 분양 쭉쭉 한다면 미분양 겁나게 늘어날 거예요. 웬만한 지역들 지금 겁나서 분양 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82건, 2,100건, 제 맥시멈 2,000건을 봤는데 어쨌든 넘어섰어요. 3월의 거래량은 어떨 것인가, 이제 그걸 계속 예측해 봐야 되겠죠. 2월에 집을 찾는 사람 들떴어요. 1월 말에 집 사는 사람 들떴어요. 왜? 내가 사자마자 반등했거든요. 5% 10% 반등했거든요. 근데 그 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세금 부분 제하고 뭐 10% 올랐다고 치더라도 세금 제하고 이런저런 뭐 기회비용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죠.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었는 거나 팔면서 세금 제하고 남은 수익금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남는 장사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더 장기를 보고 간다. 더 장기를 보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거래량이 쭉쭉쭉 늘어나고 또 누군가가 추격 매수를 해주고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거래량 시뮬레이션 요거 1월 달에 나왔던 거 지금 계속 유효합니다. 2월 달에는 2,100건을 넘어섰지만 갈수록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갈수록 거래량이 제가 지난번 제목을 달았을 때 지금 2,000건, 3,000건, 4,000건, 5,000건, 6,000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투자에 과감하게 뛰어드시라. 근데 지금 그 분위기인가요? 갈수록 사고 뭐 3개월 정도 안에 보통 잔금 한 90% 정도 치르거든요. 한 3개월만 지나고 2월 달에 집을 샀는데 3, 4, 5,
5월달이 되어서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잔금을 치면서 찜찜할 거예요. 찜찜할 거예요. 분위기 왜 이래? 내가 살 때만 해도 거래량이 갑자기 2배나 뛰어오르면서 분위기가 엄청 좋았었는데 이런 걸 뒤늦게 느끼지만 후회는 늦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2월 초에 423, 476, 463, 541, 528, 545, 545 그러던 것이 490 줄어들고 있거든요. 주간 거래량상으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체감하실 거예요. 3월 초반까지 사람이 많았는데 3월 중반 이후로 갑자기 좀 뜸하네. 아, 벚꽃놀이 보러 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뭐 그런 거 따지나요? 장마철, 뭐 태풍 이런 거 따지나요? 오르는 시절에 그런 거 없거든요. 벚꽃놀이 하나에 부동산 시장 거래가 죽는다? 그런 일 있을 수 없겠죠. 뭔가 좀 싸해요. 빨간색 네모가 3월의 거래량, 노란색 네모가 2월의 거래량. 빨간색 네모가 노란색 네모를 계속 띄워줘야지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래 신고가 늦게 되니까 이라고 하기에는 요 근래 거래 신고는 계속 빠른 추세거든요. 거래량 적어지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 싸해지고 있는 거 맞는 것. 이거 어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도 부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날아갈 거라고 했죠. 전국에서 KTX 타고 몰려들 거라고 했죠. 관광버스 타고 몰려들 거라고 했죠. 웬걸 그 효과 3개월 가던가요? 못 갔죠. 특례 보금자리는 나오면서 거래량 늘어날 거라고 제가 시뮬레이션 만들고 예측을 해드리면서 이것 또한 3개월을 가기 힘들 것이다. 아이고 비싼 아파트 제외하고 사직자이 57평은 대형평형 거래 많습니다. 대형평형 거래 많아요. 이 하락률 계산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하락하긴 하더라. 대형평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34평형 6억 7천 좀 오른 느낌이죠. 반등한 느낌이 있어요. 고점 대비 30% 정도의 중층 이상. 똑같네. 대구랑 똑같네. 대연 롯데캐슬 33평형 뭐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요. LG 메트로시티 126제곱미터 30%가 안 빠졌어요. 한 25%. 대구보다 약간 나은 상태. 하지만 그 뒤를 따른다. 이제 좀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 어쨌든 4개월 정도 차이 시차는 고려하고 보고했습니다. 대구는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겹쳤어요. 근데 갑자기 겹쳐졌느냐? 아니었어요.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터져 나왔는데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숨어있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게 무섭겠다라는 부분. 대형 평형들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평형 비싼 거 가지고 가면 돈 점점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고고익선, 다다익선 뭐 말은 다 좋았어요. 그 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인즉슨 파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미래가 장밋빛이라면 파는 사람은 왜 팔까요? 그것도 지금같이 많이 떨어진 가격에 다 생각은 다 있습니다. 네.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20% 정도 떨어져서 6억 4천. 더산 명지 6억. 명륜 2차 아이파크 6억. 여전히 높습니다. 대구에는 국평 웬만한 거 평당 1,000만원 주면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렸어요. 부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부산 살래 대구 살래 했을 때 대구 지역에 엄청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대구 지역에 사람들이 간혹 뭐 관광버스 타고 왔는 사진 이런 거 올리면서 야 이 다른 지역에서 임장 왔다면서 글을 올리곤 해요. 근데 대구의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대구 수준에는 대구 저 정도 집값이 맞겠구나. 부산 수준에는 부산 집값 국민평형 좀 인기 있는 지역 6억 7억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타 지역 있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높다 요런 느낌? 대구, 부산 이 억양 강세가 어디에 가냐 요 부분 이제 어디 유튜브 짤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강세 지금 대구 앞쪽에 힘 바짝 줬다가 지금 꺾인 모습 부산 지금 힘 주려고 하는 모습 대구보다는 강한 거 맞아요. 대구보다 높은 거 맞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대구나 부산이나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좀 비슷하다는 느낌 받습니다. 이해도시 대구보다 프리미엄 30% 정도 얹어준다. 저 부산 지역에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모습이라면 프리미엄 인구빨로 인해서 프리미엄 30% 정도 얹어줄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것보다 턱없이 좀 많이 높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입니다. 연산도사 30% 정도, 시청역 비스타 동원 25%, 포레나 동네 30%, 베스티움 2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구보다 하락률은 조금 낮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상황 안 좋은 부분들 나타나죠. 매도 물량 계속 늘어나죠. 네, 나머지 가격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뒷부분 조금 건너뛰면서 갈게요. 아직 조금 더 특수한 경우 빼고도 30% 정도 하락. 사라 사지 마라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 애매한데, 오늘 대구 지역 집값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 40%, 집값은 한 150%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훅 떨어지면서 어느 부분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인 아파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그런 거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들 30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많고 20이라는 숫자, 어쨌든 대구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다라는 부분. 아파트 3억 이상 거래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 거의 40%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 오래된 아파트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40% 정도 빠지는 거래 30%, 네, 가격대 계속 이 정도 나타나고요. 건당 거래대금 비싼 아파트가 한창 많이 되었던 6억 이상 거래 터져났던 2월달, 그 이후로 3월달이 좀 꺾이고 있거든요. 요 꺾이는 흐름, 요 추세가 상승으로 갈 때, 하락으로 갈 때 그때 느낌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지 싶은데, 만약에 혹시나 또 유사한 부분을 찾는다고 요때 2020년의 노란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보신다면 좀 굉장히 암울해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차트에서 최대한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예측해 보려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2,000건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 하지만 아직 좀 어렵다, 좀 아쉽다, 이런 느낌. 네,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돌파해서 의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중 17% 정도 수준까지,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분양권 거래량 3건, 그 중에 한 건의 신고가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레이 카운티 계속 이 고점이 너무 높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 프리미엄 6억 빠진 셈이에요. 13억에 샀는 사람은 프리미엄 6억 빠졌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니까, 이 6억 빠진 게 보이세요? 아니면 이 더샵 동네의 신고가가 눈에 보이세요? 아니면 프리미엄이 두산 리버드 제니스 하버시티처럼 프리미엄이 한 2.4억 정도 빠진 이 모습이 보이세요? 어디에선가 보고 희망을 찾고자 하시는 부분, 작은 곳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시는 부분, 큰 흐름은 먼저 보셔야 됩니다. 큰 흐름은 먼저 보셔야 된다는 부분. 전세 거래량 오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보다는 3월이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 아직까지 돌려줘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돈 조금 상황이 양호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2억 이상 돈 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2억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전세금을 6억 5천을 받았다가 지금 4억 천 시세에 맞춰서 돌려주려고 2.4억만 어디서 돈을 더 구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 그런 사람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놨던 사람들은 가능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변에 많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데 돈을 융통하고 썼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단순히 1억 떨어졌어요, 2억 떨어졌어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요거는 이제 다 진행된 상황인 정도인 거예요. 요 현상이, 전세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1년, 2년 지속될 것이고 2년 후에 다시 급반등할 것인가 전세가가 라고 했을 때 5% 룰에 묶여서 힘든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나머지 가격 좀 지나갈게요. 전세거래 양호한 상태, 전세 가격은 이제 2020년과 만나려고 합니다. 대구는 18년, 19년과 만나려고 하거든요. 부산도 충분히 이후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 19년 이맘때는 부산의 전세가가 좀 많이 낮았어요. 대구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왜? 부산은 워낙 고가의 아파트도 있지만 이 아주 소형 평형의 저가의 아파트들, 이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보다 평균 전세 가격이 더 낮게 나타나 있었어요. 사실상 지금 2017, 18, 19 이때
굉장히 전세가가 낮았던 부분이 좀 약간 정상적인 부분으로 약간만 올려놓고 생각해 본다면 부산의 전세 가격도 아마 그 시절과 만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피크. 요게 상승하다, 요거 꺾이네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2월의 거래가 너무 잘 터져줘서 마치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마저도 꺾여버린다면 다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도 양호한 상태. 네,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이 이게 너무 좋았어요. 거래량도 좋고 임대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좋은 시절에는 다 좋게 갔지만 안 좋은 시절로 접어든다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